예, 법학개론 6주차 네 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강의 계획서에 있는 진도는 다 나갔고요. 이번 시간에는 중간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중간 시험을 온라인으로 보게 될 경우에는 관리상의 시험 감독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요. 리포트식으로 하되 배점을 세분화해서 약간 논문 연습을 해보는 그런 식으로 헌법 이론에 대한 학습도 하고 그 형식에 대해서도 논문이라든가 리포트 형식에 대해서도 연습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번에 작성해 보실 주제는요. 헌법상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과 관련한 이론적 검토를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 순서에 따라 전개하되 기본권 관련 이론 및 발전 양상과 연계할 기술하시오. 막막하죠? 제가 논문 작성 요령이라든가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식으로 서술해야 될지를 제가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그리고 중간 시험 주차해서 동영상을 올려서 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점 기준을 보시면요. 중간 시험이 강의 계획서에 보시는 경우에는 3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30점 만점이 돼야 되는데 100점 만점에 30점이 돼야 하는데 시험 감독을 하지 못하는 관계로 100점을 줄일 것을 권고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100점을 30점에서 20점으로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세분화해서 점수를 만들어 봤는데요. 먼저 보시면요. 일단 리포트를 제출하면은 기본적으로 7점을 드리겠습니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0점이 처리됩니다. 제출 기한은 중간고사가 끝나는 주 8주 마지막 금요일까지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보시는 것처럼 항상 문제를 보시고 문제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충족시키도록 답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문제에서 제시되는 조건들을 보면요. 헌법상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과 관련한 이론적 검토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리포트 내용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들어가면은 2점이 플러스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9점이 되겠고요. 또 다른 조건이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 순서에 따라 전개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기본권에 관한 규정이 헌법 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부터 시작해서 39조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40조부터는 통치구조, 국회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조부터 39조까지를 순서대로 해서 헌법에 명시된 순서에 따라 내용을 전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10조부터 39조까지 30개의 내용으로 나눠서 하라는 뜻이 아니라요. 기본권의 내용이 기본권의 순서가 헌법 교과서를 보시면 크게 기본권의 성격에 따라서 나누어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론이. 처음에는 포괄적 기본권으로부터 시작해서요. 자유권적 기본권. 에서 나중에 사회적 기본권에서 이제 국민의 의무까지 이렇게 전개되겠습니다. 조문 순서에 따라서 전개하되 기본권의 성격에 따라서 목차를 분류해서
서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까지 답안에 들어가면은 플러스 2점이 돼서 총 11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기본권 관련 이론 및 발전 양상과 연계하여 기술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들어가면은 플러스 2점이 되겠습니다. 기본권 관련 이론이라 함은 기본권 파트 총론에 보시면은 기본권에 관한 이론들이 헌법 교과서에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본권의 본질 및 헌법관에 따른 기본권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자유권적 기본권에서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의 발전 양상, 이런 연역적인 변화들을 서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을 추가해서 넣어주시면 2점이 더 추가되겠습니다. 그러면 총 13점이 되고요. 거기에다가 법학의 경우에는 헌법 및 헌법 부속법령의 조문들을 답안 작성 시 괄호 안에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50개 이상 들어가면 2점을 더 드립니다. 그러면 총 17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판례 또는 대법원 판례를 30개 이상 인용해서 답안에 넣으시면 2점이 추가되겠습니다. 그러면 총 19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차 간의 논리적인 연결을 해서 매끄럽게 논리적으로 일관성을 갖출 경우에 1점을 플러스해서 총 20점 만점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용들이 모두 들어가서 답안을 작성하시면 리포트를 작성하시면 20점 만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감점이 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논문 유사도 검사를 해서요. 유사도가 70% 이상이 나오면 8점이 감점됩니다. 그리고 유사도가 이렇게 이 범위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만큼 감점이 되겠습니다. 논문 유사도가 39% 이하일 경우에는 감점이 없습니다. 그 다음 출처와 참고 문헌에 기재하지 않을 경우 각 주에 기재하게 되는데요. 참고 문헌 같은 경우는 다 포괄해서 맨 마지막 장에 기재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2점이 감점됩니다. 출처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사회과학에서 법학에서 표절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인용하는 문헌의 표제를 출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법학의 경우에는 그냥 쭉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목차를 구성해야 합니다. 목차 없이 작성하였을 경우 2점이 감점이 됩니다. 그리고 독창성이 없이 기존 문헌을 단순히 인용한 경우 붙여넣기를 하거나 단순히 기존에 있던 이론들을 타이핑한 수준에 불과한 경우에는 2점이 감점됩니다. 기존에 나와 있던 이론들을 좀 더 논리적이고 자신의 표현에 맞게 변형해서 서술을 해야 합니다. 형식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글자 크기, 간격, 목차상의 숫자 표기 등이 일치해야 합니다. 이것이 일치하지 않고 들쭉날쭉할 경우에 1점이 감점됩니다. 그래서 총점 20점 중에 감점이 13점이 넘을 수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유사도가 70%가 넘어서 8점이 감점되고 여기에서 또 2점이 감점되고 여기서 계속 감점이 되면요 13점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감점이 14점, 15점이 된다 하더라도 리포트를 제출하면 기본적으로 7점이 부과되기 때문에 감점이 13점이 넘는다 하더라도
뺀 것이 그대로 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제출을 하면은 최소한의 점수는 7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감점 없이 플러스가 되면은 20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리포트라든가 논문을 처음 쓰시기 때문에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호소대학교 포털 시스템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셔서요. 로그인을 하셔서 포털 시스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자도서관을 클릭하십니다. 전자도서관을 클릭하시면 논문 찾는 요령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 호소대학교 중앙도서관, 전자도서관이 뜨고요. 여기에서 학술 DB를 클릭하십니다. 학술 DB를 클릭하시면 학술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여기에서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클릭하시면은 논문을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이 논문 검색에 있어서 이 학교 로그인을 거치지 않고 다른 식으로 해서 논문을 검색할 경우에는요. 그 논문에 대해서 그 비용을 지불하고 유료로 결제를 하고 논문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사이트를 통해서 로그인을 해서 포털 시스템을 통해서 이 전자도서관으로 들어가서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클릭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가지 학술 검색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서 검색하시면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이 비용은 학교에서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료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로 법학과 관련해서 많이 인용하는 데이터베이스는요. DBPR가 있고요. 여기 키스가 있습니다. DBPR나 키스를 많이 검색합니다. 물론 다른 검색 사이트도 있는데요. 그러면 제가 DBPR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DBPR 클릭하시면요. 이렇게 DBPR가 나옵니다. 여기 DBPR에서요. 저희가 이제 찾는 논문의 키워드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치시고요. 그래서 제가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이라고 이렇게 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르시면은 이것과 관련된 논문들이 쭉 뜹니다. 그 중에서 제가 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관련된 생명권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싶다면은 생명권의 보장과 본질적 내용의 침해 금지라는 논문을 클릭하시면요. 이 논문 보기를 통해서 아니면 다운로드를 통해서 논문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을 보시면요. 쭉 이제 논문이 열리고요. 제가 찾고자 하는 부분이 생명권이라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파생되는 생명권이라는 기본권에 대해서 본질적 내용이 과연 무엇인가 라는 걸 이제 살펴보고 싶은데요.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설명이 이 논문에 나옵니다. 이 생명권이라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다 라고 보는 절대설의 입장에서는요. 이 사형제도가 허용될 수 없습니다. 생명권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형에 의해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침해할 수 없다. 사형제도를 인정하게 되면 공폰 요구 작용으로 인해서 생명권의 절대적인 보장이 되어야 하는 생명권의 본질이 침해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형제도에 대해서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 절대설입니다. 그러나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상대설의 입장에서는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자에 대해서 그 침해한 자의 생명권을 절대적으로 보호해줄 수는 없고, 국가나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사형 제도를 허용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상대설의 입장입니다. 상대설의 관점에서도 사형 제도가 위헌이라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는 있지만 주로 이제 절대설은 사형 제도가 절대적으로 허용이 안 되는 것이고요. 상대설의 입장에서는 예외적인 경우 국가나 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범죄자의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다. 사형 제도를 허용할 수 있다고 결론에 이르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논문의 내용을 답안에 기재해서 헌법 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파생되는 생명권에 대해서 기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찾는 방법이고요. 또 책이 필요할 경우에는 검색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방금은 논문을 보는 방법이었고요. 전자도서관으로 들어가셔서 아까는 학술 DB를 검색하셨는데요. 이번에는 이북을 클릭하시면은 전자책이 나옵니다. 예, 전자책에서 여러 가지를 보실 수 있는데 여기 국내 통합 전자책 여기를 클릭하시면요. 이렇게 나오고요. 전자책 도서관 여기서 저희가 볼 부분이 헌법이니까 헌법을 기입하시고 검색을 누르십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헌법 도서들이 나옵니다. 책들이 나오고요. 제가 이렇게 김철수 교수님의 헌법 교재를 보고 싶다. 그러면 대출하기를 누르시고 대출을 해서 PC나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그 내용을 검색해서 답안에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책과 논문을 검색해서 자료를 찾으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헌법 교재를 직접 구입하시거나 대출을 하셔서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저널 같은 경우는 이제 학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 대학원 학위 논문과 관련해서 그 학교에서 올려준 형식이 있습니다. 그 형식을 100% 따를 필요는 없지만은 그 형식을 참고해서 일관성 있게 답안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제가 거기에 올리겠습니다. 자료를 중간시험 문제 파일과 이 학위 논문 작성 지침 및 규격에 대해서 한글 파일을 블랙보드에 그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헌법상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 헌법 37조 2항을 보시면요. 일반적 법률 유보 조항인데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이것이 일반적 법률 유보가 되겠습니다.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이것이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의 원칙인데요. 과연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이 무엇인가 라는 것은 그 각각의 기본권마다 본질적 내용이 상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그 헌법 기본서와 논문을 통해서 내용을 기술하시고 기본권과 관련된 이론 및 기본권에 발전되는 전개 과정을 기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학교 대학원 사이트에 있는 그 논문 형식에 대한 건데요. 작성 지침에 대한 것입니다. 반드시 100% 따를 필요는 없지만은 이 형식을 참조하셔서 일관성 있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논문을 작성함에 있어서 이 로마자 1, 2번이 가장 큰 목차가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큰 목차가 이제 한글 1, 2. 그 다음이 이 안에 가나. 그리고 이 하위 목차가 A, B.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목차를 그 순서대로 이렇게 쭉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논문 표지는 작성하실 필요가 없고요. 속표지도 필요 없습니다. 인준서도 필요 없고요. 이거는 학위 논문에서 필요한 겁니다. 이것도 필요 없고 초록도 필요 없습니다. 맨 마지막 보시면요. 이 본문 양식에 있어서 서론, 그 다음 본론, 결론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요. 서론을 로마자 1로 해서 적어주시고요. 크기를 일정하게 하셔야 됩니다. 꼭 15로 하실 필요 없지만은 로마자면은 그 크기가 동일하게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위 목차 점점 갈수록 크기도 적어지죠. 그리고 한 칸씩 들였습니다. 안쪽으로 들여쓰기를 하시고요. 본문은 12포인트로 해서 글자체는 신명조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줄간격을 220으로 하면 너무 크기 때문에 줄간격은 140포인트 정도가 적절하고요. 일정하기만 하면은 줄간격은 임의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은 페이지마다 줄간격이 다르면 안 됩니다. 줄간격은 동일하되 뭐 반드시 140으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각 줄을 기입하는 방법은 제가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법학개론 6주차 네 번째 수업을 마치겠습니다.